2024년 10월 2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시 17분이고요. 아직 장이 마감하려면 한 13분 정도 남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0.5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기준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했죠. 그러면서 매수로 전환되었다가 방금 19억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해서 기관이 매도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만 1473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10월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굉장히 좀 많아요. 특징주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전에 확인을 좀 해보고 갈게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3분기 이후에 4분기 실적이 하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실적이 확정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3분기 시작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중소형주는 컨센서스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역시 예상보다 분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성 PCB는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실적 하향 구간의 관심 종목 12개를 제시했다라고 증권사 리포트를 또 가지고 온 건데 역시 실적 성장 가식성이 높지 않다. 이게 주가를 하향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에 190조, 그 다음에 2025년에 236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올라갔다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게 되면 12개의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HD, 현대마린솔루션, 코웨이, 클래시스, 현대오토에버, 오뚜기, W게임즈, 이노션, 비올, 그 다음에 펌텍 코리아까지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2024년의 실적은 그나마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내년의 실적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 및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3분기 경쟁 성장률이 4.6%를 기록하면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우려가 나왔죠. 오늘 중국 인민은행은 예고대로 사실상의 계중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고요. 이러다 보니까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화장품주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 외에 여행 항공, 저가 항공,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그 외에 석유화학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석유화학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WTI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WTI가 그렇게 부진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을 했는데 과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SM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좋은 게 엔터테인먼트. 원래 3분기에 좋다라고 예상치가 좀 나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분기로 실적이 좀 딜레이 됐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걸그룹 에스파가 오늘 미니 앨범 위플래시로 컴백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11월 15일 진이 솔로 음반으로 컴백할 예정이고요. 21일에는 아일리시 미니 2집 7개월 만에 컴백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TS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다 전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YG 플러스인가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SML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그 전력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SM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인터뷰가 하나가 있었나 봅니다. 과학기술 수석이 소형 모델 원자료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다 보니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누군가 이제 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야지 미래를 이끌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전 세계의 기름값을 갖고 움직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동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중동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셰일가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과연 뭘로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 강대국이 유지가 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 봐야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뭐 수소, SMR 뭐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위산업은 어제 나왔던 얘기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을 했고요.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상군이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보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도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해석유 가스정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12월에 동일 영일만 심해 가스전 시추에 세계 1위 탐사 시추 기업인 슐럼버거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1차 시추의 이수검증 용역 사업자로 슐럼버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수검층은 시추 과정에서 채굴되는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분석 기록해서 지층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오는 12월 진행할 1차 탐사 시추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저 지역 대왕고래의 시추공을 뚫고요. 석유 매장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남북로 가스관, 피팅, 밸브, 셰일가스, 철강 뭐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넥스트리 오늘 급등이 좀 나왔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CB 관련주는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기판은 모든 IT 하드웨어의 기반이 되는 부품으로서 여러 기판 중에서 GPU, AI 가속기, 네트워크 장비 등 AI 인프라의 메인보드로 활용되는 MLB와 메모리 기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주는 이스페타시스겠죠. 지금 뭐 AI 가속기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GPU 이쪽으로 다 이슈가 되는 게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MLB 하면 이스페타시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천 달러 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당 6만 9천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이후에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우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모바일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상상인증권에서 게임 시장 성장 전환 및 K게임 플랫폼 장르 다변화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국내 모바일 시장은 하드 P2W 이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MMO라고 했는데 MMORPG라고 얘기를 하면 전략적 시뮬레이션인데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캐주얼 P2W 요즘에 게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뭐 어떤 건지 그냥 키우기다,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내 게임 시장에서 5%가 넘는 뭐 게임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연예인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줄일 테니 뭐 많이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K 콘텐츠의 글로벌 존재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년은 스튜디오의 실적 성장 및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뭐 빅텐츠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덱스터가 최근에 좀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 및 전력 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에너지부가 점증하는 기상 이변 위협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고 송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42개 주에 걸친 38개 프로젝트에 2조 6천억을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선 전력섭이 관련주들은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31분인데 시장 상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막판에는 매수로 전환이 다시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219억 매수를 했고 기관은 2,655억 매수를 했는데 뭐 막판에 기관이 매도를 한 걸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 1,517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6억 매도를 했네요. 개인은 오늘 1,355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은 코스피가 상승폭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제가 3시 10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3시 10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 뭐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냥 날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날짜 순으로요. 매수된 순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이 종목 안에서 뭐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1일인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 뭐 변동폭이 좀 있는 종목군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아시아나항공 3분기 실적이 국내 항공사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안정적이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사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뭐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아시아나항공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얘기가 나온 거는 국적 항공사 국제 화물 수송 운송량이 올 3분기까지 누적이 200만 톤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대한항공이 57% 차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나항공인데 뭐 56만 5천 톤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전체 한 23%에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화장품 수출하게 되면서 뭐 화물 운송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좀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 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아이센스를 한번 보죠. 아이센스.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한 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42.16%밖에 안 되고 있죠. 그만큼 거래량이 좋지 않다. 그런데 하락이다. 이런 거는 지지선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여전히 뭐 한 23,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버텨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TSE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지지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왜 지지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저항 돌파 시도를 하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은 46,500원 수준에서는 지지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 나오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00원이 아니라 47,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손절가 47,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TSE 실적 좋은 것만 지금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급등락이 있는 게 TNR 바이오팝. 바이오팝이네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지지가 나와 있는 게 6,900원, 6,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흐름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불구하고 뭐 최근에 들어서 기관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런 모습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GC셀 한번 보겠습니다. GC셀은 저항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항 돌파하고 거래 없는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은 계속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로 잡는 가격은 일단은 39,000원까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뭐 39,000원
이상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주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테마 한번 볼게요. 제테마 급등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전 고점이자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틀 지금 뭐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며칠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단기 급등 나왔기 때문에 조정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엔터 올라가는데 디어유가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역시 저항은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 돌파하고 거래 없는 조정인 거죠. 22%밖에 동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금융까지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산 건데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최근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죠. 10월 17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해놨는데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소폭 움직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흐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개 얘기 안 한 것 같아도 아시아나항공, 한국전자금융, 지시셀, 제테마, 디어유, 그다음에 아이센스, TSE, TNR, 바이오팹 한 8개 정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뭐 BH라든가 두산로보틱스, RFHIC, 카카오, 두산인더스트리, 뭐 셀바이오, 휴먼텍, 퓨릿, 카카오페이, 하나투자, 하나투어, 그다음에 딥노이드, 덱스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카카오페이와 딥노이드가 올해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없는 종목은 덱스터, 퓨렛, 셀바이오, 휴먼텍, 그다음에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없고, 그다음에 두산로보틱스는 뭐 오늘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BH도 역시 PCB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근데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선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4분기 기준으로 종목을 좀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오늘 3개를 좀 꼽아봤는데 뭐 3, 4분기 좋아지는 게 일단은 하나투어가 3, 4분기에 실적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좀 해봤고요. 카카오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PCB로는 이제 BH를 좀 넣어봤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5배 좋아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3분기 대비. 그러면 3분기에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만 제대로 뭐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의 종목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 BH 먼저 보죠. BH.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BH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이유는 최근에 지지선 저항선이 나왔던 게 17,500원 이 수준이었는데 이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포함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에 단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3분기 실적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 1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9,400원 손절가 잡고 18,000원 돌파 시 19,400원은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17,400원 잡고 17,4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BH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3, 4분기 실적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뭐 작년에 비해서는 뭐 소폭 턴어라운드 되는데 뭐 예전의 실적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전에 올라갔던 그 목표가로 잡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히 한 43,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손절가는 지금 오늘 저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의 손절가가 얼마였냐면 38,600원이고요. 38,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외국인이 매수하는 대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43,300원 정도, 43,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51,3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51,400원, 51,400원 돌파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400원 돌파 시 손절가는 좀 폭을 크게 잡죠. 4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이 57,500원 수준, 57,5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종목이 한 10종목 가까이 관심 종목으로 나왔는데 뭐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몇 종목 추려서 말씀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그냥 모투를 하고 있죠. 혼자 모의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뭐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오늘 뭐 손절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무전에 뭐 손절 처리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어제 편입한 게 이렇게 있어요. 물론 현재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SM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있었던, 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DLENC 그다음에 우진엔텍 오늘 요 두 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제가 뭐 링크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다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다가오고 뭐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서 갑갑하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은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거나, 저는 지금 그 2025년 미국 주식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 계속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이런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